새벽 2시 혹은 3시 온 세상이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갑자기 종아리나 허벅지에서 악소리 나는 경련을 멈긴 안다 페르나 맹갈람이냐. 발가락이 저절로 오그라들고 근육이 딱딱하게 돌처럼 뭉쳐서 이불을 걷어차지도 못하고 그저 고통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 겪어본 분들만 아시지요. 이러다 혈관이 터지는 건 아닐까? 혹시 중풍의 전조 증상은 아닐까? 별의별 무서운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마그네슘 부족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야간 다리 경련은 단순히 마그네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 수분 상태, 그리고 근육의 노화가 복합적으로 보낸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아주 간단한 식재료로 그 고통의 밤을 끝낼 수 있는지 제 오랜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 중반의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오신 분이셨죠. 그분의 손은 거친 노동으로 굳은 살이 가득했고 얼굴은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늘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김 선생님을 밤마다 괴롭히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종아리 쥐였습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깨서 다리를 주무르고 아내분이 깨서 다리를 두드려줘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원장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밤에 잠을 설치니 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고 그 좋아하시던 밭일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피로가 쌓이니 만사가 귀찮아지고 성격도 점점 예민해지셨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의사들은 그저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뿐 뾰족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습니다. 약국에서 좋다는 영양제를 사다 먹어도 그날뿐 다음날 밤이면 어김없이 쥐가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건가 하고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분이 김 선생님 댁에 찾아오셨습니다. 친구분은 최근에 우연히 감자가 근육 경련에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복의 기명,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니, 그 흔한 감자가 무슨 약이 된다고.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 김 선생님은 친구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감자를 물에 삶아서 그 물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자를 먹고 물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감자의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특히 칼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 성분들이 그 물 속에 풍부하게 녹아나옵니다. 특히 칼륨은 우리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인데 이 물 한 잔에 그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김 선생님은 혼잣말을 하며 그 감자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이틀째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리를 쥐어짜던 그 고통스러운 경련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김 선생님은 감자물을 꾸준히 마시면서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통증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낮에는 피곤함 없이 다시 활기차게 밭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이 감자물 덕분인가 봅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변화를 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값비싼 보약보다 우리 주변의 흔한 식재료 하나가 우리 몸에 더 큰 기적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감자물 정도로는 안 됩니다. 아예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앞서 김 선생님이 감자물로 다리 경련이라는 급한 불을 끄셨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정할머니의 이야기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으신 정할머니는 항상 밝고 건강하셨습니다. 시장에 가셔도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시고 손주들이 오면 직접 밥도 챙겨주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주저앉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예전에는 무릎 한번 짚으면 훌쩍 일어났는데 이제는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다른 손으로 무릎을 짚고 끙 소리를 내야 겨우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못 걷게 되는 건 아닌지 무서워요. 팔에도 힘이 빠져서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냄비 뚜껑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고 병뚜껑 하나 따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근감소증, 사크로페니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60대가 넘어가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정할머니는 그 속도가 유난히 빨랐던 거죠. 의사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정할머니는 막막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라고. 그리고 단백질은 또 어떻게 챙겨 먹으라는 거야? 고기를 먹자니 소화가 안 되고 콩을 먹자니 매일 챙겨 먹기가 번거로웠습니다. 그때 정할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영양사인 김 여사님이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님은 정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더니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감소증에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의외로 감자가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할머니는 위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감자?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 아니었어? 그게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해줘? 우리는 모두 그렇게 알고 있지요. 감자는 밥이나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김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물론 감자가 탄수화물이 많죠. 하지만 할머니, 감자에는 우리가 몰랐던 아주 우수한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게다가 비타민C와 칼륨도 풍부해서 지친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이만한 게 없답니다. 김 여사님은 감자를 활용한 아주 간단한 건강회복 식단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삶은 감자와 달걀 한두 개, 점심에는 감자를 넣은 된장찌개나 샐러드, 저녁에는 부담 없는 감자 수프 같은 식이었습니다. 정할머니는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의심했지만 친구의 설명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김 여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감자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삶아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맛도 좋고 속도 편안했습니다. 점심, 저녁으로도 감자를 활용한 요리를 꾸준히 챙겨 드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김 여사님은 규칙적인 운동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식사 후에 아파트 복도를 10바퀴씩 걷고 의자를 잡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을 하루에 20번씩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이 꽤 힘들었지만 정할머니는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감자 식단과 간단한 운동을 병행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정할머니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팔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고 걷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닥을 짚지 않고도 무릎을 짚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라는 것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정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김 여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여사,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았어. 감자가 이렇게 좋은 음식인 줄 정말 몰랐네. 김 여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건강을 되찾으셔서 저도 기뻐요. 앞으로도 감자 식단과 운동 꾸준히 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정할머니는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근감소증이 올 수 있지만 감자만 잘 챙겨 먹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운동 조금 하고 감자 먹으면 근육이 다시 강해지고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정할머니는 감자를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되찾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감자물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감자 속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에 100% 흡수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앞서 김 선생님의 지긋지긋한 다리 경련을 멈추게 한 그 감자물 위 정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물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마그네슘 영양제를 찾으십니다. 물론 마그네슘 부족이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기 위해서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 그리고 나트륨까지 이 미네랄들의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균형이 깨지면 근육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탄수화물 덩어리로만 알았던 이 감자 안에 그 모든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특히 칼륨이 아주 풍부하죠. 김 선생님이 효과를 보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감자를 물에 삶을 때 이 귀한 수용성 미네랄들이 물속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 물을 아깝게 버려왔지만 사실 그 물이야말로 근육 경련을 다스리는 천연 이온 음료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그보다 더 효과를 높이고 위장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감자물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위장 건강을 위해 만들어 마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자, 그리고 죽염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 1리터를 붓습니다. 여기에 죽염을 1티스푼, 작은 숟가락 정도 넣고 끓입니다. 그냥 소금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과 죽염을 넣고 약 10분간 팔팔 끓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속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감자를 준비합니다. 감자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물론 껍질을 벗겨도 되지만 껍질 가까이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싹이 났거나 푸르게 변한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이 독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간 끓인 죽염물이 식으면 이 물에 얇게 썬 생감자 조각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상온에서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충분히 숙성시킵니다. 감자의 좋은 성분들이 물속으로 서서히 우러나오는 시간입니다. 숙성이 끝나면 감자 조각은 건져내고 완성된 감자물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식품이지만 물처럼 너무 자주 마시기보다는 하루 3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김 선생님처럼 밤마다 다리를 쥐어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다리가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감자물은 다리 경련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감자물은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약과도 같습니다. 감자는 원래 소화를 돕고 위염이나 위궤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감자에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위 점막을 튼튼하게 보호하고 세포가 낡아 퇴화하는 것을 막아줘 쓰리고 아픈 위염과 위궤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 속이 쓰리고 신물이 넘어오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도 이 감자물이 식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다리 경련이 너무 심한 분들, 혹은 이 감자물 맛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여기에 이것을 더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3편에서 감자물이 위장에도 좋고 경련에도 좋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 하나를 더하면 뼈와 근육까지 채우는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다리 쥐가 나는 원인이 단순히 마그네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미네랄 불균형, 그리고 수분 부족이 겹칠 때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자가 가진 칼륨과 마그네슘이 집의 뼈대와 기둥이라면 칼슘은 이 뼈대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이 시멘트가 부족하면 뼈대가 아무리 튼튼해도 집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칼슘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이지요. 그래서 감자와 우유가 만나면 서로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며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아침에 입맛이 없거나 다리와 팔에 쥐가 자주 나는 어르신들께 이 감자우유 한 잔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만들기도 아주 간편합니다. 먼저 감자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감자를 아주 작게 깍둑 썰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썰어놓은 감자를 찬물에 잠시 담가서 전분기를 빼주는 것입니다. 감자에서 이 전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유와 섞였을 때 텁텁하고 걸쭉하게 덩어리가 질 수 있습니다. 맑고 부드러운 맛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분기를 뺀 감자를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 익혀줍니다. 감자를 작게 자르는 이유가 바로 이 전자레인지에서 빨리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젓가락으로 콕 찔러서 부드럽게 들어가면 다 익은 겁니다. 이제 믹서기에 이 익힌 감자를 넣고
우유 한 컵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곱게 갈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운 감자 우유 혹은 감자 라떼가 완성됩니다. 이것 한 잔이면 바쁜 아침에 훌륭한 식사 대용이 됩니다. 혹시 조금 싱겁다 하시면 꿀을 한 숟가락 추가해도 좋지만 감자 자체에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그냥 드셔도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 감자 우유는 우리 몸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줍니다. 첫째는 근육 경련입니다. 감자의 마그네슘과 칼륨, 그리고 우유의 칼슘이 만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둘째는 위장 보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자의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이 우유와 함께 부드럽게 위 점막을 감싸줘 속 쓰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감자 우유는 우리가 그냥 만들어 먹는 민간요법 같지만 놀랍게도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감자 우유를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처럼 말이지요. 그만큼 감자가 가진 영양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는 우유가 몸에 좋다, 나쁘다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당불내증 때문에 혹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하시지요. 하지만 특별한 알레르기가 없는 대부분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우유가 주는 칼슘의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감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한 식품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조절해주지만 만약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신장이 약하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감자 섭취를 조심하셔야 하고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이라도 하루에 2-3개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감자물과 감자 우유로 경련을 잡고 근육의 재료를 채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먹는 이 감자가 사실은 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심코 했던 행동 하나가 감자를 독성 물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감자물과 감자 우유라는 감자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이로운 감자도 우리가 잘못 다루는 순간 아주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아깝다는 생각에 혹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무심코 드시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자가 독성을 띠는 순간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싹이 났을 때입니다. 둘째는 초록색으로 변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감자 싹에 독이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독성 물질의 이름이 바로 솔라닌입니다. 감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솔라닌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두통, 발열, 구토, 설사 같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싹이 난 부분만 살짝 도려내고 먹으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솔라닌 독소는 싹이 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난 부분을 포함해 아주 깊이 도려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푸른빛이 남아있다면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건강한 성인이라면 싹이 난 감자를 조금 먹었다고 해서 바로 아프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과 해독 기능이 젊은 시절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양의 독소에도 크게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싹이 나지 않은 신선한 감자를 먹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2번째, 바로 초록색 감자입니다. 감자를 햇빛이 드는 곳에 잠시라도 두면 감자 껍질이 광합성을 하면서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솔라닌 독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싹이 난 감자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선하고 좋은 감자를 고르는 눈썰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감자를 고르실 때는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표면에 흠집이 없고 매끄러운 것을 고르세요. 둘째,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무겁고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셋째, 껍질색이 밝고 둥근 모양을 가진 것이 좋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한 감자는 손질할 때 버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손상되었거나 초록색 빛이 도는 감자는 아무리 싸게 팔아도 절대 사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싹이나 초록색 감자보다 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어르신들 대부분이 감자를 신선하게 보관한답시고 이곳에 넣어두시는데 이 행동이 감자를 발암물질 덩어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곳은 바로 냉장고입니다. 정말 놀라셨지요? 우리는 보통 채소나 과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을의 냉장고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감자에게만큼은 냉장고가 최악의 장소입니다. 아니, 원장님, 싹이 나지 말라고 일부러 차가운 데 넣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감자를 발암물질 덩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감자는 섭씨 4도 이하의 차가운 온도, 냉장고 온도에 보관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녹말 성분을 당, 슈가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저온 당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감자가 좀 달달해지나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이 감자를 요리할 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당으로 변해버린 감자를 섭씨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굽거나 특히 기름에 튀기게 되면 감자 속의 아미노산, 아스파라긴, 과 이 당이 결합하면서 아크릴라마이드라는 무서운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우리가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을 먹을 때 이거 너무 탔네, 쓴맛이 나네 하는 그 갈색 부분이 바로 이 아크릴라마이드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감자를 쪄서 먹을 때는 이 위험이 훨씬 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자를 볶아 먹기도 하고 전을 부쳐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냉장고에 보관했던 감자로 요리를 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발암물질을 만들어 가족들 입에 넣어주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절대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는 반드시 실온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싹이 나는 것이 무섭다고, 썩는 것이 아깝다고 냉장고에 넣는 순간 우리는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도대체 감자를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실온에 두면 금방 싹이 나고 쭈글쭈글해지는데 한 박스씩 사놓고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통 감자를 보관하실 때 신문지로 하나하나 싸서 보관하는 방법을 많이 쓰시죠. 물론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감자 한 박스를 언제 그렇게 다 싸고 있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번거로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감자를 1년 내내 싹이 나지 않게 아주 신선하게 보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이 과일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사과입니다. 아니, 원장님, 과일을 채소랑 같이 두면 금방 썩어버린다고들 하는데 사과라니요?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자에게 사과는 천적이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사과에서는 에틸렌이라는 가스 성분이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이 가스는 다른 과일들을 빨리 익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자에게만큼은 싹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사과 한두 알이 감자 한 박스의 싹을 억제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과 하나만 툭 넣어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감자를 1년 내내 싹이 나지 않게, 썩지 않게 보관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감자 한 박스를 사오신 날부터 하셔야 할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보관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감자를 받자마자 상자 뚜껑을 열어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감자를 바닥에 쏟아놓고 말리는 것입니다. 감자는 땅속에서 막 캐냈을 때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이 흙 속에 축축한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로 상자 안에 갇혀 있으면 감자끼리 부딪히며 금방 검게 변하고 썩거나 싹이 나버립니다. 물론 양심적인 판매자분들은 창고에서 미리 잘 말려서 보내주시지만 혹시 모르니 우리는 집에서 약 하루 정도는 감자를 잘 말려줘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강한 햇빛 이드는 곳에서 말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5편에서 초록색 감자가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 말씀드렸지요.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 바로 그 솔라닌 독소가 생성됩니다. 반드시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그늘,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 그늘 같은 곳에서 하루 정도 말려주세요. 자, 감자가 뽀송하게 잘 말랐다면 이제 상자를 준비합니다. 감자를 담았던 원래의 종이 상자가 가장 좋습니다. 이 상자에 구멍을 뚫어줘야 합니다. 감자도 숨을 쉬어야 하거든요. 상자를 완전히 밀봉해두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썩어버립니다.
젓가락 같은 것으로 상자 옆면과 윗면에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세요. 그 다음엔 상자 바닥에 신문지를 두세 겹 두툼하게 깔아줍니다. 신문지가 보관 중에 생기는 습기를 아주 잘 흡수해줍니다. 신문지 위에 감자를 한 줄 깔고 그 위에 다시 신문지를 한 겹 깔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감자를 깔고 신문지를 깔고 이렇게 층층이 쌓아주세요. 이제 드디어 사과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층층이 쌓은 감자 상자 안에 사과 한두 알을 함께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자 뚜껑을 덮고 집에서 가장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늘한 베란다 구석이 가장 좋습니다. 감자는 8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싹이 나기 쉽기 때문에 최대한 시원한 곳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이것과는 함께 두시면 안 됩니다. 바로 양파입니다. 사과와는 정반대입니다. 양파는 수분이 아주 많아서 감자와 함께 두면 감자가 그 수분을 흡수해서 훨씬 더 빨리 시들거나 싹이 나버립니다. 정리해볼까요? 그늘에서 하루 말린다. 구멍 뚫은 상자에 신문지를 깐다. 감자와 신문지를 층층이 쌓는다. 사과, 한두 알을 함께 넣는다. 양파는 멀리하고 냉장고는 절대 피한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이렇게만 하시면 제철에 사둔 맛있는 감자를 1년 내내 신선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어머님이 가마솥에 쪄주시던 그 포슬포슬한 감자 맛을 기억하시나요? 한 입 베어 물면 가뭄난 논바닥처럼 쩍 갈라지면서 분이 나던 그 감자 말입니다. 요즘 감자는 아무리 쪄도 왜 그 맛이 안 날까요? 그 포슬포슬한 감자 맛 말입니다. 요즘 감자는 아무리 잘 쪄도 어딘가 모르게 질척거리거나 단맛만 강하고 그 구수한 분 맛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감자의 품종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먹던 감자는 전분 함량이 아주 높은 감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장에 나오는 감자들은 대부분 볶음용이나 튀김용으로 개량된 수분 함량이 높고 단단한 품종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마솥에 찐다 한들 옛날 그 맛이 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찾던 그 옛날 감자 품종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두백 감자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백 감자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감자입니다. 이 감자는 찌고 나면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껍질이 쩍하고 갈라지면서 하얀 속살이 포슬포슬하게 일어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 눈송이처럼 부드럽게 부서지면서 구수한 맛이 퍼져나갑니다. 이 감자가 정말 맛있고 우리가 그리워하던 옛날 그 맛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맛있는 감자를 시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걸까요? 이유는 이 두백 감자가 아주 예민하고 키우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추위에도 약하고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줄어서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일반 감자보다 조금 더 비싼 편이고요. 하지만 이 두백 감자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감자들보다 저장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앞서 7편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보관하시면 다른 감자들보다 훨씬 오래 그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포슬포슬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시장이나 마트에 갔는데 두백 감자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이게 진짜 감자 맛이었지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귀한 두백 감자 혹은 맛있는 제철 감자를 구하셨다면 이제 이 감자를 가장 맛있게 쪄내야겠지요. 그동안 냄비에 물 조절을 잘못해서 감자가 타버리거나 반대로 물이 너무 많아 축축하고 질척한 감자를 드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제가 지금부터는 찜기 없이 물 조절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이것 하나로 감자를 가장 간편하고 맛있게 삶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것은 바로 우리 집 부엌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 전기밥솥입니다. 아니, 원장님, 밥솥으로 감자를 찐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짓는 그 밥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동안 찜기 앞에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중간중간 젓가락으로 찔러보며 익었는지 확인하고 물이 부족해서 냄비를 태우기도 하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아서 감자가 물에 퉁퉁 불어 축축해지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이 밥솥을 사용해보세요. 이 방법은 정말 실패가 없습니다. 물 조절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불 앞에 서서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감자를 고르셔야 합니다. 감자를 삶을 때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감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가 너무 크면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감자 특유의 구수한 전분 맛이 다 녹아나와 맛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작으면 껍질을 벗기고 나면 먹을 것이 별로 없지요. 딱 우리 어른 손에 쥐었을 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 정도 크기가 가장 맛있게 쪄집니다. 자, 맛있는 감자를 골랐다면 이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껍질째 찔 것이기 때문에 흙이 묻어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이 감자를 밥솥, 내솥에 그대로 넣습니다. 이제 마법의 비율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소금과 설탕입니다. 밥솥에 감자를 넣고 그 위에 소금 2스푼, 그리고 설탕 1스푼을 같이 넣어줍니다. 원장님, 감자를 찌는데 왜 설탕을 넣습니까? 그러면 감자가 너무 달아지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탕 1스푼은 감자를 달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감자의 포슬포슬한 맛을 살려주는 비법입니다. 설탕이 감자의 전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감칠맛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그리고 소금의 짠맛을 중화시켜 아주 기분 좋은 단짠의 조화를 만들어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부어줍니다.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냄비처럼 물을 많이 붓는 것이 아닙니다. 밥솥 바닥에 깔린 감자가 살짝 잠길 정도로만 자박하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진 감자가 아니라 삶은 감자가 되어 질척해집니다. 이제 밥솥 뚜껑을 닫고 다른 버튼은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르는 취사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으면 됩니다. 밥솥이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알려줄 때까지 말이지요. 시간이 다 되어 뚜껑을 열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실 겁니다. 물은 거의 다 증발해 사라지고 감자 껍질은 맛있게 쩍 갈라져 있습니다. 수분이 제대로 날아간 소금과 설탕 간이 알맞게 된 아주 포근하고 맛있는 감자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냄비에 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입니다. 여러분, 감자는 갇혀서 뜨거울 때 호호 불어가며 먹어야 제맛이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 특히 이 걱정되는 분들은 절대 감자를 뜨거울 때 드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감자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지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를 반으로 쪼개서 소금에 살짝 찍어 먹는 그 맛, 우리 모두가 아는 맛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혈당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그 습관을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감자는 갇혀서 뜨거울 때가 아니라 한 김 식혀서 차갑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원장님, 다 식은 감자가 무슨 맛이 있으며 그게 건강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자에 들어있는 녹말위 비밀 때문입니다. 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앞서 말씀드렸지요. 뜨거운 감자는 이 녹말 구조가 아주 단순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즉시 소화효소에 의해 당으로 빠르게 분해됩니다. 그리고 이 당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감자를 식히게 되면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자가 식으면서 이 단순했던 녹말 구조가 서로 엉겨붙어 아주 촘촘하고 단단한 구조로 재결합합니다. 이것을 바로 저항성 녹말, 레지스턴트 스타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하는 녹말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변한 녹말은 우리가 먹어도 위나 소장에서 쉽게 분해되거나 흡수되지 않습니다. 마치 식이섬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 이 저항성 녹말은 소장을 그대로 통과해 대장까지 무사히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에서 당으로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를 먹었을 때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뜨거운 감자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설탕식힌 감자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 그러니 밥솥으로 맛있게 찐 감자가 있다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한 김 식혀서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차갑게 드셔보세요. 맛은 조금 덜할지 몰라도 우리 몸, 특히 우리의 혈당에는 훨씬 더 이로운 선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감자물로 다리 경련을 잡았고 감자를 식혀 먹으며 혈당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에서 말씀드린 정할머니의 근감소증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감자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깁니까? 단백질을 먹어야죠. 맞습니다.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자만 잘 먹어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감자를 통해 노년에 사라지는 근육을 다시 짱짱하게 만드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감자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깁니까? 고기를 먹어야죠. 단백질을 먹어야죠. 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면 반드시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여기서 큰 딜레마에 빠집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를 먹었더니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근육을 키운다고 닭가슴살만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지만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은 다릅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만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위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은 칼로리가 높고 포화지방이 많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우리 어르신들께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 섭취 비율은 바로 동물성 5, 식물성 5입니다. 이 5대5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감자가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감자를 그저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덜란드의 한 의사팀이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단백질을 고품질 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구팀이 총 17가지 식품의 단백질 품질을 평가했는데 놀랍게도 우유와 감자가 이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한 완벽한 고품질 단백질 식품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감자가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고품질 식물성 단백질인 감자와 고품질 동물성 단백질 외 대표주자인 이것을 함께 먹으면 그 5대5 균형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겠지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100% 소화되고 흡수되어 단백질 품질 평가에서 항상 1등을 차지하는 식품입니다. 게다가 단백질과 지방은 물론 철분, 칼슘, 비타민 등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로 이 감자계란 볶음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감자를 깨끗이 씻어 얇게 썰어둡니다. 양파도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감자를 먼저 볶다가 감자가 반쯤 익으면 양파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감자와 양파가 80% 정도 익었다 싶으면 미리 그릇에 풀어둔 계란 2-3개를 팬에 붓고 잘 섞어줍니다. 소금, 후추로 살짝 간을 하고 뚜껑을 덮어 약한 불로 오븐에서 7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타지 않게 한 번씩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하며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혹시 집에 두유나 우유가 있다면 한 컵 곁들여 보세요. 필수 아미노산 섭취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란과 감자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노년기에는 계란을 하루에 2개 정도, 감자는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가 건강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근육이 생기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단백질 식사를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근육을 만드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네, 근육을 만드는데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완벽한 단백질 식사를 섭취할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아침 시간입니다.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에너지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에 저장된 단백질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즉,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단백질이 가장 고갈된 근육 손실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오늘 배운 감자 계란 볶음 같은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밤새 빠져나간 근육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채워 넣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혹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타이밍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 빈속에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껴 해서 만든 근육의 단백질을 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만들려다 오히려 근육을 잃는 셈이죠. 따라서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면 운동 전에 감자나 바나나처럼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먼저 섭취해서 몸에 연료를 채워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몸이 무거워지고 근육이 빠지면서 여기저기 하나둘씩 아픈 곳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이 감자처럼 그 속도를 늦추고 어제보다 오늘 더 활기차게 살아갈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밤마다 다리를 쥐어짜던 고통이 사라진 편안한 아침을 상상해보세요. 바닥을 짚지 않고도 내 다리 힘으로 거뜬히 일어나는 그 순간을 그려보세요.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감자물 한 잔을 올리고 내일 아침 감자 하나와 계란 하나를 챙겨 먹는 그 간단한 습관 말입니다. 우리는 늘 대단한 비법이 우리 삶을 한 번에 바꿀 것이라 기대하지만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소한 꾸준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